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잘 세셨나요? 네, 이제 설을 세고 새로운 이제 기운을 맞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이제 강아지가 16살이면은 사람으로 한 이제 90대 나이라고 했잖아요. 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환갑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환갑이라는 것은 이제 뭐지? 그 자기가 태어났던 해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묘생이 환갑이었고요. 계묘년에 태어났는데 다시 60년이 지나서 계묘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진년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1964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올해 환갑이 되시겠죠. 근데 요새 누가 환갑잔치를 이제 안 하죠. 수명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칠순잔치도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가족끼리 소소하게 기념은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숨들레 그러니까 강아지가 90대라서 이제 구순잔치라고 하죠. 사람으로 치면 그 기념으로 뭘 좀 해줄까 했는데 저도 이렇게 뭐지? 뭐 목걸이라든지 반지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나이 들수록 이렇게 그런 귀금속들을 몸에다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 즐겨 듣는 그 일전에 소개해드린 그 풍수 유튜브 있잖아요. 뭐 이정재 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그 사체질 연구소에서도 배운 것을 접목해서 오늘 한번 저희 숨들레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손가락 이 사람은 5개이지 않습니까? 왼손에 5개, 오른손에 5개.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반지를 또 끼고 또 이렇게 손목에는 시계라든지 그다음에 팔찌를 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강아지는 손가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랑 가장 그 유전자가 일치하는, 그러니까 유전자를 가장 많이 공유하는 것이 96.4%, 96.6%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보노보, 그리고 침팬지잖아요. 보노보랑 침팬지는 좀 성격이 달라서 보노보는 평화적이고 침팬지는 좀 굉장히 서로 공격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침팬지나 보노보 같은 경우에는 사람처럼 우리가 유인원이라고 하죠. 영장류, 손가락, 발가락이 다 5개씩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는요, 조금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뭐 강아지 이렇게 인형 팔잖아요. 여기를 이런 부분을 이제 패드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발가락에 이제 발톱이 달려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발이 4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4개일까요? 네, 이거는 틀리기도 하고 이제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발가락이 앞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 옆에 퇴화된 발이 또 하나 있어요, 발가락이. 그래서 우리가 그 발톱도 있는데요. 며느리 발톱이라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그 퇴화된 발이 하나 있어서 그것까지 하면 앞발의 경우에는 5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뒷발은 제가 세어 보니까 이렇게 이제 4개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사진으로 저희 강아지를 이렇게 눕혀서 보여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을 찍은 게 여기 있네요. 잘 보이시려나요? 여기 보면은 지금 강아지 저희 숨들레 앞발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숨들레 입장에서 이게 왼발인데 이 옆에 며느리 발톱이 있고 요 발 밑에 이렇게 검정 패드가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강아지 앞발은 사람 손처럼 그러니까 5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왼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4개 옆에 여기가 며느리 발톱이고 여기가 이제 그 퇴화된 패드가 여기 붙어 있고요. 그러면 뒷발은 어떤가?
뒷발은 조금 달라요. 이제 이게 전체 찍은 사진인데 뒷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두 발이잖아요. 이 발을 가까이서 찍은 것을 다시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뒷발 같은 경우에는 요 패드 부분이 4개만 되어 있어요. 요 인형처럼. 그렇게 강아지 발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먼저 사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책상에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도 있는데 뭐 제가 갖고 있는 귀금속 종류 그리고 올해가 특히 갑진년에서 갑도 양이고 진도 양인데 그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라는 그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천간 아시잖아요. 그 중에서 갑은 양, 을은 병은 양, 정은 이렇게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지 같은 경우에는 번갈아 가면서 양음이 되는 게 아니라 자축,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자축은 그다음에 이는 양, 묘는 이런 식으로 그 양과 음이 달라요. 그런데 자축인묘, 진사, 진과 사는 양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갑도 양이고 진도 양이니까 양의 기운이 이제 2개가 있는 것이고 그 양의 기운 중에도 더 센 아이가 있는데 60갑자 중에서 갑진이 가장 양이 세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왜 너무 항진되면 그걸 사해주고 그러니까 기운을 좀 이렇게 깎아주고 그 다음에 저하된 거는 기운을 보해주고 끌어올려주잖아요. 그거에 가장 좋은 것이 이렇게 예쁜 화초, 꽃이 있는 화초. 저는 그래서 이제 올해 맞으면서 이 2 화초를 데려왔거든요. 얘는 지금 꽃이 피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가족들을 상징하는 귀여운 피규어. 그리고 여기도 이제 피규어인데요. 기왕이면 이 양의 기운이 강하니까 짝수는 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짝수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손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이거 시계를 잠깐 풀을게요. 오늘 여기 손에다가 이제 비즈, 손목 팔찌 비즈 만드는 것을 해볼 거라서요. 여러분은 혹시 비즈라든지 이렇게 팔에다가 시계를 꼭 차시기 바랍니다. 그게 운을 좋다고 하니까 뭐 이거 돈이 많이 들거나 힘든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다는 거는 한번 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숨들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지가 재물운을 상징하고 내가 재물의 운을 좋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가 지금 약지라고 하죠.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혹은 식지라고 하잖아요. 이 약지에다가 이제 그 반지를 끼는데 금반지를 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이 약지에는 재물운을 위해서는요. 여기 보면 지금 금으로 된 거. 뭐 14K, 18K, 24K 다 좋고요. 함량이 높을수록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냥 뭐 본인 사정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반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정재 선생님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재물운에 해당하는 그 반지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사람처럼 저희 반려견에 대한 그 건강에도 저는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강 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강아지는 그러니까 손에다가 반지를 끼울 수가 없죠. 우리랑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이제 숨들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가락에도 이제 동양 의학의 기본인 음양 오행이 담겨 있다고 하거든요. 손을 이렇게 피면은 약간 네모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음이라고 하고요. 얘를 주먹을 쥐면은 동그란 모양이 돼서 이걸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들어있고요. 오행은 뭐냐? 목, 화, 토, 금, 수. 이게 이제 오행이잖아요. 그래서 엄지가 목인 것이고요. 순서대로 목, 화, 토, 금,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건강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오장육부, 그러니까 내장 기능에 그것도 오행하고 접목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목은 간, 그리고 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양의학에서는 이게 크게 5가지의 이제 영역이 있고 다른 부분들도 다 여기 영역에 이렇게 줄을 서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은 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 계열에 이제 줄을 쓰겠죠. 화는 심장과 소장을 이야기하고요. 토는 위장, 비장 라인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약지는 폐와 대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피부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얼굴 중에는 코, 뭐 기관에 관련된 기관지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 사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오지, 식지 혹은 소지라고 하죠. 여기는 신장, 방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 신장과 방광이 관할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뼈, 뭐 치아, 또 머리카락, 그 다음에 여성의 생식 기능, 남성의 생식 기능에 관련된 장기들이 다 이제 여기 5번째 손가락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저와 저희 숨들레는 같은 거를 먹잖아요. 사료는 최대한 조금 주고 있다고 늘 말씀드렸고, 제가 하는 식사에 한 숟가락을 떠서 항상 주는 것을 영상에 이제 찍어가지고 올려서 보여드렸으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저와 숨들레가 공통적으로 이제 내장 기능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학에서는 항진과 저하를 허증과 실증, 그러니까 항진은 실증이고 저하는 허증으로 보잖아요. 실증인 경우에는 너무 세서 문제인 거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해준다. 사라는 것이 버리는 거, 빼내는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덜어내는 거. 그 다음에 저하인 경우에는 반대로 보를 해줘야 되겠죠. 보라는 것은 더 보완을 해준다. 더 거기에 보태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들레랑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목이고 화라고 했잖아요. 목이랑 화가 허증이에요. 저하증. 그러니까 얘네 둘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얘네들은 보를 해줘야 되겠죠. 보를 해줄 때 쓰이는 금속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옛말에 군자 무고 옥불 거신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거는 뭐냐면 군자가 별일이 없을 때는 항상 옥을 몸에서 멀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뭐 옥이 진짜 우리 예전에 말하는 그 옥도 해당하고요. 이제 왜 구슬옥이라는 한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주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금, 진주, 옥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다이아몬드 이것은 보해주는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 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는 색깔은 이렇게 금색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도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은으로 된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제 쇠 같은 경우에는 다 보가 아니라 반대로 사해주는 거, 기운을 내려주는 거, 기운을 뺏어주는 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랑 숨들레는 지금 목과 화, 그러니까 간과 담, 그리고 심장, 소장이 저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 숨들레와 저랑 반대 체질인 경우에는 얘네 둘이 항진된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금으로 된 반지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 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금, 또 옥, 진주, 다이아가 아닌 것들을 껴주는 것이 좋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숨들레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에 끼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목에다가 걸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줄을 이용해서 갑진년을 맞아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까 제 손가락에 해당하는 목이나 화에 해당하는 그 반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 귀걸이 이것도 뭐 14K, 18K, 24K 뭐 이런 종류의 귀걸이를 하나 이렇게 같이 하나씩 끼워가지고 이렇게 숨들레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줬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노령견인 경우에는
금을 몸에 지니면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강아지는 털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요 목걸이 요 줄에 이렇게 걸려 가지고 엉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우리 인제 이런 팔찌 쓸 때 쓰는 이 줄이 있죠. 우레탄 줄. 낚싯줄처럼 생긴 요 줄이요. 근데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줄이어야 돼요. 이 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반지라든지 그런 펜던트를 넣어서 '목걸이 형태로 해 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가 인제 오늘 해볼 거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비즈 팔찌, 비즈 팔찌는 제가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비즈 EFT 할 때 아주 좋습니다. 제가 전에 뭐 그런 거 몸이 많이 아팠을 때, 코로나 걸렸을 때 좀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고 할 때 요 손목에 있던 이 비즈 팔찌를 빼서 "이걸 가지고 EFT를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렇게 돌리고 "나는 비록 소심하고 간이 콩알만하지만 이런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인제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인제 어떨 때 좋냐면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면 좋은 거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독립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독립을 하고 신체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되는데 신체적 독립은 인제 뭐 가려 먹고 그다음에 몸의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한 것들을 하고요. 정신의 독립을 위해서는 저는 좋은 거는 아침에는 일기를 쓰는 거가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무의식에다가 계속 이렇게 나의 생각을 주입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들 있잖아요. 바라고 싶은 것들을 이 비즈 인제 이거 잠잘 때 이렇게 팔목에다가 이렇게 하고 자다가 잘 때는 예를 들어서 잠들기 전에 이렇게 비즈를 하나씩 돌리면서 제가 원하는 것들 뭐 원하는 것이 가와만사성이다. 그러면 하나를 돌리고 가와만사성, 또 하나를 돌리고 뭐 건강이다 그러면 건강, 그다음에 또 뭐 다른 걸 원한다 그러면은 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잠들면 그것들이 무의식에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할 게 아니라 만약에 매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완전히 그 무의식에 깊이 그것을 이렇게 흡수하게끔 하는 거니까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